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페의 요리교시입니다. 자,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방한을 하는데 이 소동이 대만과 중국 갔을 때 시끄러워졌던 것 이상으로 한국에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 동맹국이자 우방이고 또 2만여 명이 넘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그런 헬명에서 하원 의장이 왔으면 당연히 만사를 제치고 반갑게 대해줘야 됩니다. 하원 의장은 서열상으로는 대통령,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3위지만은 실제로는 부통령이라는 그 권한은 굉장히 축소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정치적 서열로는 이 2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정책 결정,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제동을 걸고 국방부에 이 주한미군 철수를 못 시키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이 미국 하원의장이 했죠. 그래서 이 하원의장의 역할은 한국같이 미국의 이 우방의 역할이 결정적인 나라, 특히 한국의 존폐에 문제가 되는 그런 나라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서열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떻고를 떠나가지고요. 거기서 누가 오더라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기분이 좋게 만들어서 가서 또 한국을 미국에서 대변하도록 해야 되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이고 안보적인 입장에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좌파 정권 때에는 미국에 찍혀서 좌파 정권이 고생을 할까봐 조심을 했고 아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권이 되면 우파 정권은 무조건 미국하고의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일개 장관이 와도 또 미국에서 그냥 의회 간부가 아니라 유력한 상하원 의원이 와도 또 미국에 심지어 차관이 와도 만나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이 유력 인사를 한국의 의전에 맞춰서 휴가 가서 안 만나니 또 외국에 가야 되니까 안 만나니 서로 간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저쪽에서 사양을 해서 의전을 안 하니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까? 어젯밤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공군의 이 업무용 비행기 C-40C를 타고 오산 공항에 내린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 대해서 영접을 나간 사람은 미국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주한미 대사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나가서 마중했고 한국 사람은 누구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미국 사람 너댓 명 빼고 텅 비어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불쾌함을 토로했다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오산 공항을 나와가지고 용산에 있는 미군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서 있는 정문을 이렇게 제끼고 다른 통로로 가서 기자들이 사진을 못 찍게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펠로시가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거죠. 자, 정권은 이 외국에서 국회 관련 인사가 오는데 그 영접을 한국 정부에서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외교부의 의전에도 그런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가진 역할을 한번 보세요. 하원 16선으로 35년간 하원 의원을 했고 미국의 여성 정치인 중에서 힐러리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미국의 여성 정치인입니다. 처음에 대만을 방문한다 했을 때 좀 쫄보 바이든도 안 갔으면 했지만은 이 낸시 펠로시가 가겠다니까 결국은 미국 백악관과 또 국방부, 국무부가 다 미국을 대표해서 간다고 인정하고 또 엄청난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의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호의를 해줬어요. 아마 펠로시 방안에 미국이 이 뿌린 돈이 몇백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녀를 대우해 줬다라는 것은 그가 미국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어서 바이든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펠로시가 대만에 간 게 잘못됐습니까?
그 펠로시가 갔다고 대만을 침공하니 그냥 두지 않겠니 불바다니 한 중국이 옳습니까? 잘못됐잖아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국은 불쾌하단 말 정도로 하고 말아야지. 온 군사력을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지금도 4일간 대만을 포위하고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적어도 이 대만이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 모습이나 한국이 북한에 의해서 생존을 위협받는 모습이요,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한국 정권은 그렇게 중국을 의식하는 이유는 중국에 사업장을 둔 한국 재벌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한국이 중국 의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은 어차피 북한 편들잖아요. 북의 미사일 국면에서 중국이 한국 편든 적 한 번이나 있어요? 전부 북한 편들었죠. 중국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중국에 기대어 있다지만 지금 일본이나 대만 등 자유진영에 속하는 모든 나라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중국하고의 경제적 관계, 특히 반도체 등에 있어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8월 말까지 치포 동맹에 한국도 들어와라고 통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요, 중국을 의식해서 안 나갔다는 윤석열의 입장은요, 지금 한미 동맹의 상징인 하원 의장, 특히 트럼프 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 낸시 펠로시 등 하원 의장이 얼마나 막아줬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요, 중국만을 의식해서 펠로시를 안 만난다. 핑계는 휴가다. 그랬다가 또 자기들이 또 겁은 나는지 뭐 만남을 추진 중이다다가 또 안 만난다. 그렇게 하면서 전화통화를 떠난 날 오후에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죠. 자, 대통령이 5일간 휴가를 하는데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저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 휴가 중이라도 만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요, 캠프 데이비드라든지 자기 개인 별장에 휴가가 있을 때 외국에서 중요한 사람이 오면 별장으로 불러서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장에서 휴가를 같이 즐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대통령을 일반적인 나라의 대통령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뭐 국회의 대표인데 국회의장이 온다고 대통령이 맞느냐.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을 만한 그런 나라입니까? 한국이 미국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견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까? 주한미군만 빠진다 해도 대한민국이 흔들거리고 난리가 나리고 솔직히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중국에서 재벌들이 반도체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일부 재벌의 돈 문제지만은 한국에서 미군이 나간다는 건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아마 좌파 정권이었으면 미국하고 관계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라는 비난의 의식에서 만났을 거예요. 속으로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도 억지로라도 만났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 미국에 중요한 사람이 왔는데 말하다가 싸웠다는 말은 있지만 안 만나줬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아니면 다른 모든 보수 대통령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만났을 겁니다. 오직 윤석열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자, 미 하원 의장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고 미국 국방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은 대통령이 한국처럼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의회 협조를 구해야 운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펠로시가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하는데 미군이 배치되어서 그를 근접 경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말고 펠로시가 거쳐온 나라들, 싱가포르 총통이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만났습니다. 또 대만의 총통이 만났습니다. 한국만 안 만나고요. 일본에 가면 기시다 총리와 외교장관 등이 다 지금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여태까지 한미 동맹과 또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경고 등을 앞장서서 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펠로시를 대하는 이런 태도, 중국을 의식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진표 민주당 야당 소속 국회의장에게 국회 원내대표들을 동행해서 만나고 이야기 좀 하고 오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괄적인 한미동맹 북위협에 대한 우려, 실질적인 비핵화
추진, 지원,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양국 의회가 통과시킨다는 형식적인 것을 했지만은 펠로시가 다른 나라에서 전한 미국과 그 나라의 관계 전진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이런 결례 소동 화대와 관련해서 마지못해 한국의 일정을 떼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적인 창피한 외교다. 이제 민주당이 비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을 친중국 굴종 외교를 했다고 말하지도 마라. 자, 연극 보고 뒤풀이까지 참가하지 않았느냐. 휴가 중에 안 만난다라는 게 그런 규칙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국회의장은 뭐 공항에 나가려고 미국 측과 의전을 조율하니까 미국 측이 거부했다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거부했죠. 대만에도 그랬듯이 대만에도 우자워스에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한국에 박진이 캄보디아 간다고 어젯밤에 떠났다는데 솔직히 피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그 좀 늦게 간다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아시안 회의라는데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펠로시 한국에 오는 게 중요하지 한국이 아세안하고 사회적 이해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진도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짰겠죠. 니는 캄보디아 가고 나는 휴가다. 아마 펠로시 오는데 맞춰서 윤석열이 휴가를 정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휴가를 갖다가 왜 갑자기 하느냐 좀 의아했고 지방에 간다다가 서울에 있는다 할 때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펠로시가 JSA에 가서 자기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다음에 이제 오후에 떠나기 전에 윤하고 통화를 한다는데요. 윤하고 통화는 왜 합니까? 펠로시가 이걸 즐겁다고 통화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는데 국익을 진짜 총체적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의 생존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고 미국의 2인자 펠로시가 핵심이죠. 자,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만 좀 걸려있지 안보적 이해관계나 동맹에 있어서는 반동맹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 편이죠. 적국의 동맹이죠. 그런데 중국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금 펠로시를 만나지 않는다. 총체적 국익이다. 재벌의 이익을 수호합니까? 한국 대통령은요. 미국은요. 미국에 했던 일을 끝까지 잘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그 블랙호크 다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소말리아 군벌 아이디드가 미군을 갖다가 한 개 중대를 박살을 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기억하고 있다가 아이디드를 죽였습니다. 9.11에 주범인 알카에다의 2인자였던 알-자와힐이라는 자를 미국이 그저께 닌자 드론을 가동해서 21년 만에 죽였습니다. 89년간 필리핀의 이 클라크 공군기지 수빅만 해군기지를 갖다가 유지하던 미군은 이제 필리핀의 마르코스 실각 이후에 1991년에 필리핀 의회와 정부가 요구해서 미국이 떠났습니다. 그 뒤로 미국이 냉정하게 필리핀에 선을 그었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필리핀이 이제 남중국 해에서 중국의 필리핀의 영해가 완전히 위협을 받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국익이 훼손을 당하고 있으니까 필리핀이 사정해서 미군을 갖다가 클라크 공군기지에 재주둔하도록 붙들어 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에 대해서 배신을 하거나 또 동맹을 홀대한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기억했다가 박대를 해요. 한국이 언제 지금 당하느냐? 지금 앞으로 한국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에 올 연말쯤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통화서합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IMF 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자,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아마 한국에 그때 본때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윤가리. 오늘의 디저트. 총체적 국익 말하면 무슨 놈의 국익이냐? 재벌들의 국익이냐? 국가의 안보의 국익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